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성자산운용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귀한 발걸음 해주셨는데 오늘 특별히 AI랑 반도체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투자 관점에 대한 얘기 해주시러 오셨잖아요. 일단은 너무나 저희 채널에서 반가운 주제이기도 한데 저조차도 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처음 오신 만큼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자산운용 코덱스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라고 합니다. 사실 이 부자TV에서는 AI나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워낙 또 수빈쌤께서 많이 설명해 주시기도 하셨고 잘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 AI랑 반도체 쪽의 투자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러 나왔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 잘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이 아마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저도 계속해서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AI가 지금 세상을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런 현상 좀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AI가 완전히 세상을 뒤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이언맨 영화 보셨나요? 너무 좋아하죠.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께서도 아마 많이들 아이언맨 영화 보셨을 텐데 그 안에 보면은 자비스라는 그 AI 시스템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AI랑 대화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걸 보면은 옛날에는 영화에만 나오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게 실제로 굉장히 실제로 금방 다가와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걸 바로 가능케 해주는 게 바로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4가 개최가 되었는데 AI로 시작해서 AI로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가 굉장히 많은 화두가 되었던 그런 행사였어요. 그 CES 2024를 보면은 실제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AI와 대화하는 기술은 물론이고 그걸 넘어가서 이 AI 칩셋들이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 이제는 사실 AI 칩셋 갖고는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발전된 AI 칩셋을 가지고 앞으로 다양한 하드웨어에 이제 접목이 되면서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이 온디바이스 AI가 세상을 완전히 또 뒤바꿀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PC라던가 모바일, VR 기기들도 이번에 발표도 되었고 또 시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런 것들, 이런 전방 산업에서 여러 기업들이 굉장한 기업들이 또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사실 AI 반도체 기업들이 그 뒤에서 가장 밝게 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AI가 우리가 사실 좋은 건 알고 있지만 너무 많은 기업이 있다 보니까 이 도대체 뭘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뭔가 새로운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이 부분이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AI가 대세인 건 알겠고 또 M7이 AI에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거 워낙 또 기사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그럼 AI에 투자를 하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가장 어려운 게 그래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이 부분이 텐데 작년에 챗GPT가 세상을 또 뒤흔들기도 했고 그럼 챗GPT라고 하면은 오픈 AI가 이제 개발을 했으니까 이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 삼성전자 이번에 갤럭시 24에서 온디바이스 AI를 접목시켰잖아요. 이런 전방산업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방법도 있긴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전방산업에 투자하시는 것도 유효하시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AI 산업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AI 반도체 쪽을 투자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현명하신 투자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AI 중에서도 AI 반도체 쪽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AI 반도체 관련해서 2개 ETF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래서 이 2개 ETF만 가져가시면 AI 반도체 쪽을 거의 커버하실 수 있는 그런 ETF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서도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또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또 준비하신 ETF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이게 사실 ETF의 장점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께서 그 수많은 기업 중에 하나를 골라내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좀 선택지의 폭을 넓혀주는 것도 있거니와 많은 분들이 또 투자하시는데 이것도 힘드시잖아요. 내가 산 주식은 떨어지는데 쟤는 또 오르고 아니 똑같은 AI 반도체 아니야? 왜 제 건 오르고 내 건 떨어져? 이러한 또 소외감에서도 조금은 안정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장점이 ETF에도 있기 때문에 저조차도 사실 특히나 초보자분들
기업 분석이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ETF 투자를 권하는 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ETF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빨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 때문에 ETF가 좀 AI 반도체 쪽에선 특히나 좋은 좀 투자 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옥석 가리기가 좀 마무리된 그런 성장된 성숙한 시장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맞아요. 사실은 AI가 접목된 반도체 시장은 또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 반도체라는 것도 워낙에 좀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이 AI가 접목되면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게 될 텐데 그런 면에서도 이 ETF를 투자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편리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 AI가 접목된 시장,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워낙에 초입 단계에 있기도 하고 여전히 어느 방향으로 성장을 할지는 무궁무진한 포텐셜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ETF를 통한 투자가 좀 유효하실 수 있겠다. 그리고 초보자 분들께서도 뭐 공부를 엄청 깊게 하지 않으셔도 조금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툴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 중간에 AI가 반도체 판도도 바꾸고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지금 딱 아마 많이 떠올리실 만한 기업이 엔비디아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진짜 AI 열풍을 그대로 다 받아내면서 어마무시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혹시 이러한 뭐 엔비디아 외에도 뭐 AI 판도로 인해서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으로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사실 뭐 엔비디아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AI가 묻지 않아도 사실 뭐 TSMC라던가 ASML 그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잘 나갈 기업들이 당연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 좀 화두가 되는지 왜 이렇게 AI 성장을 뭐 한 몸으로 받고 있는지를 그쵸.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가 사실 뭐 그냥 GPU 메이커로도 유명하긴 합니다. 그렇게 이제 GPU 자체가 AI에 잘 어울리는 것도 있지만 이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AI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 AI 개발 생태계를 동시에 만들었는데 이 쿠다라는 이 생태계를 만듦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AI 쪽에 헤게모니를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개발자들이 뭐 개발 라이브러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데이터 센터 관리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AI 관련해서 개발하고 또 관리하는 것들을 이 쿠다라는 것들을 통해서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자체 생태계를 꾸린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를 만들어 놨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뭔가를 개발할 때 그리고 뭔가 보완을 할 때 그럴 때도 다 이제 엔비디아의 GPU를 사용해서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락인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특히나 이제 AI 반도체 쪽에서 헤게모니를 이미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TSMC 워낙에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파운드리 쪽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이잖아요. 그리고 뭐 ASML 당연히 뭐 반도체 웨이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회로를 그리는데 노광 장비를 만드는 그런 제조 기업이잖아요. 역시나 뭐 건드릴 수 없는 슈퍼리라고 할 정도로 글로벌 1위 기업이고요. 이러한 기업들이 이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성능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뭐 파운드리 기술이라던가 뭐 ASML의 노광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역시나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헤게모니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존 반도체보다 훨씬 더 고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엔비디아도 수혜를 받았지만 TSMC나 뭐 ASML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이제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살펴보면은 옛날에 이제 반도체 산업과 지금 현대 반도체 산업은 성격이 조금은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반도체 쪽이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많이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은 이 종합 반도체 기업들이 좀 높은 비중으로 좀 들어가 있어요. 구성되어 있는데 현대 반도체 산업 지금 말씀드린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TSMC, 뭐 ASML 보면은 종합 반도체보다는 뭐 특정 분야에서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팹리스, 뭐 TSMC는 파운드리 말씀드렸었죠. 이런 특정 분야에서 높은 카펙스 그리고 뭐 R&D도 굉장히 뭐 많은 비용을 사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계속해서 높은 성장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특정 산업에서 전문성을 이미 갖추고 계속해서 깊은
좀 깊이 파고 들어가는 이런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대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루고루 다 잘하는 기업들이 부각을 받았었다면 현재부터는 특정 분야를 뾰족하게 더 잘하는 특출난 기업들이 더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이게 AI 반도체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금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또한 뭐 이러한 국면으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HBM 말씀해 주셨듯이 HBM이 이제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가 이제 적층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쌓아가는 이 구조인데 이 시장에서 글로벌 기준으로 점유율 약 한 90% 정도를 이 두 개사가 점유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 시장에서도 역시나 이 두 개 기업은 잘할 것으로 계속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뜯어보면은 국내 반도체에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은 약간 따로 있긴 합니다. 그게 바로 반도체 장비이고요. 네. 사실 부자TV 채널에서 워낙 좀 많이 다루셔서 많이들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반도체 장비가 또 AI 산업에서 또 중요하냐를 말씀을 드리면 반도체 산업 기술력은 이미 좀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이미 좀 많은 성장을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 뭐 2나노, 3나노 반도체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작은 그 규모의 반도체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함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도체 시장에서 뭐 팹리스라던가 파운드리 쪽은 이미 기술이 굉장히 높이 발달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하는 것들은 반도체 장비 쪽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오사트라고 해서 후공정 쪽이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미래의 반도체 산업은 이제 뭐 반도체 장비를 통해서 뭐 자르고 또 붙이기도 하고 뭐 뚫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결해서 이런 후공정 작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메리트를 좀 찾아볼 수 있겠다. 여기는 여전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룸을 좀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앞으로의 반도체 산업에서는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구조와 그런 성격을 가진 반도체를 접합시키고 서로 연결해서 또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 능력이 좀 중요할 것이다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예를 들어서 좀 보면 낸드 플래시나 메모리 반도체 워낙 좀 한국에서는 워낙 친숙하잖아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워낙 잘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좀 쉽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미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율이라고 쉽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수율이 한 80에서 9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HBM을 보면은 수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되거든요. 엄청 차이가 크네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웨이퍼 하나당 만드는데 당연히 엄청 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HBM의 수율을 높이는데도 당연히 반도체 장비가 부각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이 HBM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를 쌓을 건데 이 쌓는 기술도 당연히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이 쌓아진 메모리 반도체끼리 또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기술 한미반도체가 아마 이 기술을 굉장히 잘하고 글로벌 1위 기업이기도 한데 이런 기술, 반도체 장비 기업들에서 또 많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앞으로의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비단 뭐 HM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반도체 산업 전반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매니저님께서 특히나 반도체 중에서도 좀 장비를 많이 좀 강조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비 외에도 뭐 소재 부품 이런 소부장이라 불리우는 전반적인 생태계도 있잖아요. 뭐 다른 소재 부품 쪽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소재 부품 역시나 너무 뭐 좋은 기업이고 반도체 뭐 성장에 있어서 당연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뭐 기업들이겠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 반도체가 어떻게 되면 개선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지금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부장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기초과학보다는 개발 활용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게 장비 쪽이고
또 그리고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장비가 핵심적인 영역인 만큼 다가올 AI 반도체 시장에서 아까 이제 뭐 대화 잠깐 나눴던 이 TC 본더가 뭐 적층으로 쌓는 메모리 반도체를 연결하는 그런 장비인데, 이런 TC 본더 제조 1위인 한미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뭐 리노공업, ISC처럼 이 고성능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 역시나 이제 글로벌 각자 영위하고 있는 그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글로벌 1위인데, 이런 헤게모니를 가져간 기업들에서 역시나 높은 수혜를 좀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국내 반도체 투자는 변화에 맞춰서 또 발전하고, 또 이런 변화된 시장을 리딩하는 반도체 장비 위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좀 유효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하고자 하시는 포인트가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것 같아요. 지금 AI가 세상을 정말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판도 역시 좀 바꾸고 있는데, 그 판도에 있어서 그래도 좀 기술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뭐 1위로 달리고 있다. 근데 그 분야의 대표적인 측면을 봤더니 좀 반도체 장비 쪽이 많더라. 뭐 글로벌 기업으로는 엔비디아, 뭐 ASML, TSMC, 뭐 국내에는 뭐 한미 반도체와 같은 기업들이 있다라. 이런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짧게만 봐도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꾸러미로 좀 가지고 있는 ETF가 따로 없을까요? 그게 이제 제가 오늘 준비한 두 개 ETF를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국가별, 산업별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마 국가별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 상장 대표 반도체 기업들에 투자할 수가 있는데요. 뭐 TSMC, ASML 얘기해놓고 왜 미국 반도체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TSMC나 ASML 둘 다 이제 미국의 ADR로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 반도체들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제가 앞에서 뭐 종합 반도체 뭐 당연히 좋지만 지금은 이제 뭐 팹리스라던가 뭐 파운드리라던가 이런 각자 특정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이 더 많은 비중으로 투자가 되는 게 좀 좋다. 그런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를 보면 이 MBIS US 리스트 세미컨덕터 25 지수를 추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수를 추종하면서 개별 기업 투자 상한이 20%까지 투자가 가능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잘하고 있는 기업에, 그러니까 특정 뭐 엔비디아를 지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AI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에 따라서 거의 뭐 수혜를 거의 한 몸으로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22% 정도로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대형 반도체 기업들의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엔비디아 비중이 20%가 넘네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투자 상한을 20%로 두고 있다고 했는데, ETF라는 게 리밸런싱 구간이 존재해요. 그래서 20%로 투자 상한을 지수에 따라서 이제 20%로 맞춰졌다가 거기서 더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시총 가중으로 했을 때 비중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ETF 안에서 투자하는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사실 뭐 미국 반도체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반도체도 있었잖아요. 이와 관련된 ETF도 있나요?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인데요. 이것도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던 저희 뭐 수빈쌤이랑 같이 얘기 나눴던 그런 종목들을 거의 담고 있는 ETF예요. 그래서 이 ETF는 기본적으로 이 AI 시대 흐름에 발을 맞추면서 동시에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국내 반도체 핵심 장비 기업들에 투자하는 ETF인데요. 앞서 얘기했던 뭐 HBM 관련 장비줄의 비중 합산이 한 78% 가까이 되거든요.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워낙에 좀 핫하잖아요. 네네. 이 비중이 53% 정도가 돼요. 뭐 두 개 다 같이 뭐 연관이 되는 기업들이 있다 보니까 순수하게 AI 관련된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상장된 반도체 ETF 중에 유난히 AI 쪽으로 좀 특화된 ETF다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반도체 제조 공정 중에서도 특히나 이 장비 쪽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이 HBM이나 온디바이스 AI가 어떻게 보면 현재의 것이라고 하면 이 이후에도 다양한 AI 관련된 반도체 쪽 솔루션이 나올 거예요. 그런 솔루션 관련해서도 역시나 높은 연관성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매니저님께서 특히나 AI 반도체 관련해서 정말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끔 잘 풀어주셔가지고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또 투자 관점으로 많은 도움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드리고 혹시 끝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특히 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있으실까요? 사실 국내에서 이 반도체에 투자하실 수 있는 ETF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2개 ETF 제외하고도 여러 가지 반도체 투자하실 수 있는 ETF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ETF라는 게 사실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다 보니까 그 ETF를 통한 반도체 투자를 하실 때는 어떤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지수가 우수한지를 비교하셔서 좀 ETF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에 대해서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아까 엔비디아가 22% 비중으로 투자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1년 반 전만 해도 22년 중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엔비디아 비중이 8%대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도 물론 엔비디아가 굉장히 GPU 메이커로서 중요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지만 AI 시장의 본격적인 개화와 함께 엔비디아의 시총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 지수도 그 커진 시총 비중을 반영해서 엔비디아의 비중을 올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GPU 시장의 강자에서 AI 시대의 반도체 리더로서 성장을 해오면서 이런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지수 방법론을 가진 그런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ETF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가 또 있는데 그 SMH ETF라고 있는데 이 ETF가 2023년에 본격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굉장히 성장을 크게 함에 따라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그런 걸 반영을 하면서 다른 ETF들을 제치고 가장 큰 순자산을 가진 ETF로 등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AI 시대에서의 반도체 투자는 잘 나가는 기업 그리고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좀 높은 비중으로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국가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셔서 우수한 지수를 추종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코덱스 미국 반도체 MV ETF라던가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ETF라던가 이런 ETF를 통하셔서 AI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투자 커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삼성자산 운용의 김동윤 책임 매니저님 모시고 AI 반도체와 관련된 투자 관점에 좀 깊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투자 응원하며 함께 인사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